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 국장님, 네. 이 백현동 네. 사업과 관련해서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리는 네. 김인섭 씨의 재판이 항소심은 이미 끝났고요. 알선 수재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오늘 28일 날 네. 대법원에서 김인섭의 상고심 판결이 확정이 되었네요. 그렇죠.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 대법이 이 사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확정 지을 것인가가 이제 귀추가 주목됐는데 파기환 송이 아니라 확정이 되었다. 즉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즉 네. 원심을 보면 네. 알선 청탁 대가로 74억 5천만 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것을 유죄로 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5,700만 원을 선고했는데 1, 2심이 예. 대법이 그것을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의 이 판시의 주요 내용은 네. 이 김인섭 씨가 알선 대가로 돈 받았다는 거, 네네. 또 거기에 고의성이 있었다는 거, 네. 그리고 위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거,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 적용이 네. 1, 2심에서 그렇죠. 전혀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다. 네, 없었다. 대법원에서는 네네. 뭐 사실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 적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절차상에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이걸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보도 자료로, 그러니까 설명 자료라고 하죠. 네. 너무 간단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쭉 앞에 부분은 이제 왜 다퉜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맨 뒤에 대법원 판단, 이게 판단이 원래 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 그 1, 2심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했다라는 걸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간단합니다. 즉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에 비추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가법 위반상 알선에 대한 대가 등을 잘못 판단했고 그런 어떤 법리 오해를 할 부분이 전혀 없다. 예. 길게 말씀드렸지만 1, 2심에 있어서 법리에 어떤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을 확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좀 우리 시청자들도 잘 아는 사안입니다만은 김인섭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는지, 네. 그러니까 백현동 사업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백현동은 원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옹벽이 있었고요. 거기가 자연 녹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어요. 맞아요. 식품연구원은 그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부터 계속 공공기관을 이제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잖아요.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걸 이어받아서 왜 뭐 특별한 그런 이 나주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뭐 무슨 도시 그래갖고 왜 장려를 해서 다 지방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근데 식품연구원이 이게 팔려야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팔아달라 그러고 좀 우리 이전하겠다 하고 두 단계만 좀. 두 단계만 좀 어떻게 그래야 올려달라. 자연 녹지는 잘 안 팔리잖아요. 팔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뭐 전혀 그 살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 와중에서 지금 이재명 시장이나 혹은 전임 시장이 다 거부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옹벽에 이거를 뭘 지은다 어쩐다 그러면 팔릴 일도 없고 예. 2단계 갖고는 얼음도 없고 예. 그다음에 이거 계속 거부를 했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것을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4단계를 올려준 거예요. 올려주고서 이게 아파트로 완전히 건설업자한테 줬습니다. 아시아 디벨로퍼죠.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월 대표가. 자, 겉으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국토부가 이것을 식품연구원 부지를 빨리 해결하라라고 계속 압력을 넣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4단계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옹벽에 아파트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이 김인섭 씨와 이재명과의 관계, 즉 정바울 씨는 이게 지금 2단계만 갖고는 사실 사업성이 없죠.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 준주거지, 그러니까 이걸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정도의 용도로 변경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재명의 선대 본부장까지 한 네. 이재명이 형이라고 부르는 인섭이 형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로비스트로 자기가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걸 4단계로 해주면
300억인가 처음에 약속된 금액이 300억인가 됐죠. 나중에 서로 소송을 걸어서 70억으로 줄였는데 그걸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인섭 씨가 자기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지금 2층을 주로 드나드는 성남시 예. 2층이 바로 이재명 시장 그리고 거기에 정진상. 정진상이 거기에 조용히 거기서도 시장실 바로 앞에 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가는데 정진상 씨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언제나. 어쨌든 그 정진상한테 맨날 찾아가고 해서 공무원들 대관 업무라고 하잖아요. 예. 이 개발 쪽을 허가해주는 공무원들한테 맨날 그랬다는 겁니다. 2층이 허락했어. 예. 2층에서 연락 안 왔어 아직? 그렇게 김인섭 씨가 계속 종용을 하면서 역시 이게 김인섭 씨의 알선. 그러니까 김인섭 씨가 돈을 받고 이것을 로비를 벌인 그래서 이게 사업이 이루어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김인섭 씨한테 알선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77억 원과 예. 5억 원에 상당하는 한바 사업권 네네. 이것을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대가로 용도 변경을 4단계나 올려줬고 임대주택 비율이 원래 100%였는데 10%로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업자는 완전히 3천억의 이익을 그대로 챙겨버린. 챙겼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돼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을 어느 정도 가져갑니다. 환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거였죠. 근데 유동규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것도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연락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래갖고 자기가 직접 정지상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몰랐어? 아직까지도 몰라서 그랬다는 그 거예요.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일부러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성남도계공을 제외시킨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중요한 것은 네. 뭐 김인섭의 알선 수재로 5년형을 확정됐다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연결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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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이재명이죠. 이 김인섭 확정 판결의 의미가 뭐냐?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그 지난번에 뭐 선거법 위반에서도 드러났지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지배하게 부른 게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4단계나 그렇게 올려준 건 있을 수가 없다. 어떤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꺼번에 4단계를.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전까지 계속 거부하다가 한꺼번에 그 4단계가 뭐냐라고 추궁을 했던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재명이 이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김인섭 등에게 이것을 몰아주기 위해서 그 김인섭을 통해서 정바울에게 3천억이라는 수혜를 몰아주기 위해서 스스로 결정했다. 성남 시민의 이익에 반해서 도리어 돌아가야 될 성남 시민에 돌아가야 될 이익을 아예 생각지도 않고 도리어 손해를 끼쳤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에서 쟁점이 두 가지 아닙니까? 네. 김문기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렇습니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니까 이 김문기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은 이제 항소심인과 대법원에서 다퉈볼 수 있지만 네. 국토부 협박 부분은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습니다. 한 절반은 끝나버린 거예요. 이재명한테 선거법 이 재판에. 그렇죠. 두 가지 다죠. 선거법 재판에서도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서서는 이미 오늘 판결에서 확정이 됐다. 예. 이재명이 판단했다라는 부분이 대법도 그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 FC를 병합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부분에서 백현동 사건은 심리를 거의 할 필요가 없다. 예. 왜냐하면 다툼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예. 예. 두 번째는 네. 앞서 우리 이 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성남 도계공이 참여를 했더라면은 네네. 200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도계공은 빠져. 네. 그건 뭐냐? 민간업자한테 이익을 최대한 몰아주기 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과 정진상이 네. 배임 혐의로 기소가 돼갖고 1심 재판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확정이 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확정을 됐죠. 왜냐하면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한다면 1, 2심 판결이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건 로비, 그러니까 알선 수재, 김인섭의 알선 수재에 의해서 이재명 등 성남시가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무슨 뭐 다른 어떤 게 개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아니라 핵심은 김인섭이었다.
라고 확정을 지은 거죠. 결국은 이 인허가권을 쥐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명백히 예. 도개공의 손해를 입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임 혐의도 사실상 확정이 됐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고 네. 그동안 이재명이 거짓말을 해왔던 것도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어요. 그렇죠.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버렸어요. 됐으니까요. 그런데 전에도 뭐 여러 차례 이 재판 과정에서 정진석은 김인서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그 청탁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 그 제3자라는 게 이재명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부인을 해왔고 이재명은 2012년 이후 그 김인서 본 적이 없다. 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도 네. 무슨 선거 사무실도 얻어주고 안동도 같이 갔고 뭐 그렇죠. 후원금도 이렇게 모아주고 이런 것도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때 동아일보 기사가 떠올라요. 김인섭이 지인이 하고 있는 고깃집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고깃집이 또 김인섭 사무실 옆에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의 법인카드의 그 쓰임을 보면 그 음식점에서 굉장히 많이 회동을 해요. 그러니까 김인석과 또 연관이 있는 결정적으로는요. 지난번 선거법 재판에서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전화를 걸면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인섭이 형 잘 있어요? 인섭이 형이랑 같이 백현동 한다면서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 김진서이가 백현동 주었잖아요. 그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녹취록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이 주었잖아요. 예. 이제 김진성에는 입에 시장이 올라 있는 네. 거죠. 그 그렇죠. 뭐예요? 이재명이가 김인섭한테 김인섭한테 주었다. 줬다. 그게 다 드러납니다. 드러난 거죠. 다만 오늘 판결에서는 김인섭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지금 김인섭 씨가 이재명 시장한테 직접적인 청탁을 했는지 여부 네. 그리고 성남시의 그러한 4단계 상향 결정이 위법한 것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앞으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조금 항변을 할 수 있는 꼬투리는 남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최종 결재자가 누구냐. 그리고 네. 선거법에서도 이재명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 거다라고 확정을 지었으므로 이게 여기서 이재명과 김인섭이 직접적으로 만났느냐 안 만나느냐는 건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다. 그렇죠. 예. 라는 결국 이 백현동 재판에서 김인섭이 아니라 이재명이 네. 완패를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재명에 대한 사실 재판의 판시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